근 100년을 헤아리는 조선혁명의 역사. 그 장구한 세월의 흐름과 역사의 모진 시련과 광풍 속에서도 순간의 탈색이나 변색을 모르는 신념의 표대가 있다. 이 혁명의 기치는 세기가 바뀌어도 세대가 변하여도 조국과 인민을 빛나는 존엄과 영광으로 이어주고 있다. 여기는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입니다. 이곳에는 온 나라 인민들 속에 널리 알려진 위대한 수령님의 진필비가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17일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 진필비를 오랫동안 보아주시었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1948년 8월 중앙당 학교 1년제 반 첫 졸업생들에게 친히 써주신 이 귀중한 친필 교시야말로 당 건설과 활동이 전 과정에 관통되어 있는 불변의 지침과 원칙을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망고불멸의 대명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노동당의 성격과 작품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이 명제를 학생들이 심장마다에 삶과 투쟁의 근본으로 깊이 새겨줄 때 인민에 대한 절대적이며 헌신적인 복무를 체질한 우리 당의 진정한 일꾼들로 육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조국의 자주독립과 인민의 자유행복을 위하여 인민들의 선두에 서서 또한 인민들 속에서 항상 인민들과 같이 일할 줄 아는 당과 국가의 유능한 일꾼이 되라. 인민을 위해 창건된 우리 당의 본태를 한마디에 통속적으로 담은 금원 중의 금원, 만고불멸의 대명제입니다. 돌이켜보면 조선노동당은 창당의 첫 시기에 벌써 인민을 혁명의 근본으로 새겨왔습니다. 창당의 첫 기슬에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조국 당 위에 인민이 주인된 새 세상을 일떠세우려는 숭고한 리상, 인민을 위함이라면 한몸 기꺼이 바칠 신념과 의지를 자기의 붉은 기에 소중히 새겨넣었습니다. 여기는 당창군 사적관입니다. 이곳을 찾으면 우리 당 역사에 처음으로 채택된 당 결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이 창건돼서 6일이 지난 1945년 10월 16일 이날에 열린 당중앙조직위원회 제1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는 당 결정이 엄숙히 채택됐습니다. 우리 당 역사에 처음으로 채택된 역사적인 당 결정. 이것은 제 땅에서 농사를 마음껏 지어보는 것을 세계적 숙망으로 여겨온 우리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 대한 토지 문제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을 당 건설과 당 활동의 근본 이념으로 내세우고 인민의 리상 실현을 위한 험로 역경의 길을 스스로 택한 우리 당이었습니다. 인민의 세상, 인민의 행복과 운명, 인민의 존엄을 지켜 우리 당이 걸어온 길. 역사에 유례없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그 누가 한 걸음도 짚어본 적 없는 생소한 길. 시련과 난관이 천겹만겹을 이루었던 미종류의 억천만리였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27일 조국해방전쟁 승리 71돌세 즈음에서 평양체육관에서는 전승세대와의 상봉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모임에서는 전승세대의 위운과 투쟁정신을 보여주는 편집물이 방영됐습니다. 기껏해야 당이 창건된 지 4년 8개월, 국가가 창건된 지는 1년 9개월. 이런 당과 국가에 있어 100여 년의 침략전쟁 역사를 자랑하는 제국주의 강적에 의하여 강요된 전쟁은 너무나도 당혹하게 돌발적으로 들이닥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의 3년 세월 길었던가 짧았던가 불 속에 고통 속에 잠겼던 3년 얼마나 많고 많은 아까운 생들이 싸늘히 지고 논다. 이 땅에 모두리 들인 혈육 잃고 흘린 눈물은 영원히 잊지 않아 역사의 상처로 된 전쟁의 3년간. 이것은 당도 공화국도 단명의 존재로 막을 내릴 수도 있는 판가리 결전이었습니다. 하다면 그 시각에 우리 당은 무엇에 의거했던가? 대포나 땅크 비행기의 수량이었던가? 아니면 그 누구의 지지나 원조였던가? 자강도 만포시에 자리 잡고 있는 고산진 흉룡사족지입니다. 이 사족지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가장 존엄한 시기에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사생결단의 의지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해 나가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가열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1월 오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산진 최고사령부 지휘처에서 김책동지와 함께 병기 문제와 관련한 심중한 사업을 토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헌용이 방에 뛰어들어 지금 메가더의 대병육이 사방에서 달려들고 있는데 최고사령부와 내각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야지 않겠는가고 찌그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자에게 동무가 안전하다고 하는 곳은 어딘가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박헌용은 자기가 준비해왔던 문소장들을 꺼내놓으면서 제가 다 교섭해 놓았으니 압록강을 건너가면 된다고 또다시 짓거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박헌용을 쫓아버리셨습니다. 그러시고 자신께서는 영원히 우리 인민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옹숙히 선언하셨습니다. 혁명의 배신자에게 철출을 내리신 그날, 압록강 기슭을 오랫동안 거니시며 우리 수령님 부르셨던 적기가
이 적기가의 구절구절과 더불어 우리 수령님의 심중에 새겨진 것은 인민의 모습이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에는 한 폭의 사연 깊은 영상미술 작품이 있습니다. 지난 1950년 10월 말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 령변군의 어느 한 고개에서 후퇴길에 오른 어느 한 농민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형상한 미술 작품입니다. 당시 이 농민이 자기 앞에 서 계시는 분이 위대한 수령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이와 나눈 이야기의 내용은 오늘도 우리 인민들 속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유평의 그 가을밤, 포연서린 어둠을 뚫고 류창하게 들려오던 한 병사가 읊은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쩌렁쩌렁한 울림이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참전자 한동수 동지입니다. 한동수 동지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 행군의 휴식 참에 오락회를 진행하다가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 배웠던 그때의 사실을 오늘까지도 생동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옥회설의 동무들은 적들이 발밑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배심이 든든해가지고서는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는 거고 백산 시를 읊는 것을 들으니까 우리가 미국 놈들을 때려보시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었다는 거. 동무들은 오늘 나에게 큰 힘을 줬다는 거. 그래서 내가 당신이 오직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는 그 소박한 인민.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인 조국을 무조건 지켜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붉은기 신념. 이것은 바위도 불타던 고지들마다에서 조국수호 인민수호의 정신이 아래치게 했습니다. 거제로 오르다가 성탄에 맞아 쓰러지면서 동무들 이 거제 광화문 깃발을 휘날려 주시오 하고 마지막 말을 하고 전사들은 살아가는 조국을 위하여 전우들을 복수를 위하여 중대 날 따라 앞으로 소련 높이 외쳤습니다. 수령님을 위하여, 우리 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 놈이라도 더 잡고 싸움을 잘하겠다는 이 큰 결심을 안고선 역사는 세계 전쟁사의 갈피에 위대한 당의 도리에 굳게 뭉친 인민의 힘이 장약되면 보병청도 원자탄을 이긴다는 천리를 새겨넣었습니다.
장장 수십 년 세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억척으로 지켜온 우리 당의 승리의 역사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수하고 억세게 이어온 계승의 역사는 더 위대하거니 지나온 10여 년 세월은 이것을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어느 날 지난 시기 창작된 가요들 가운데서 당기에 대한 좋은 노래를 찾기 위해 마음쓰던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품들여 찾아내신 가요 높이 날리라 우리의 당기의 가사를 몸소 종이 위에 쓰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백두에 날리던 붉은 기폭에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깃발, 향도의 이 깃발 따르는 길에 이 세상 먼 놈을 영이 없어라. 이 깃발 세대를 이어 날린다. 목숨은 버려도 우리 영혼이 주체의 단기를 놓지 않으리. 라는 구절들에 밑줄을 힘있게 그으셨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가요 높이 날리라 우리의 단기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조선노동당 깃발을 혁명의 군기로 들고 나가야 한다고, 조선노동당 깃발은 우리 혁명의 군기라고 힘있게 선언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깃발은 우리 혁명의 군기. 하다면 우리의 총비서 동지 이 혁명의 붉은기에 새기신 신념과 의지는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교원 주일웅 선생님입니다. 주일웅 선생님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강의 수준이 정말 높다고, 우리 당 사상리론의 대변자다운 실력을 소유하였다고 높이 치하해 주신 교원입니다. 주일웅 선생님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의 명맥에 대한 강의에도 자주 출연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난 2013년 1월에 열렸던 조선노동당 제4차 세포입사 대회에서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 근본 목적은 이 땅 위에 북왕 번영하는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사회주의 강국 고수를 힘있게 다구쳐 인민의 모든 꿈과理想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자는 것이 김일성 김정일주의 근본 목적입니다. 이것은 당 건설과 당 활동을 철두철미 인민의 꿈과理想을 실현하는 대로 지향시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제4차 세포입사 대회에서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참다운 김일성 김정일주의라는 사상을 제시하시고, 위대한 수련인과 위대한 장군을 모시는 것처럼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려는 두팀없는 의지와 신념을 표명하셨습니다. 주체혁명력 계승의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우리 당이 자기의 붉은기에 더 뚜렷하게 새겨놓은 것은 창당의 이념과 정신을 대를 이어 계승한 인민대중 제일주의 사상 멸사복무의 정신이었습니다. 인민을 위한 가장 진정한 멸사복무는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우는 것입니다. 국가와 인민이 강한가 약한가 하는 것은 부유한가와 가난한가로 가르는 것이 아니라 존엄인가 굴종인가로 갈라집니다. 지금 이 시각도 세계의 여러 지역들은 전란과 동난, 대결과 위기, 참사와 불행으로 요동치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는 장소와 지역, 형식과 수법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존엄과 굴종, 삶과 죽음과의 대결입니다. الجدايف يعني ما كان حد معشم حاله انه يطلع سالم من
الأشياء اعتقلوا أبنائنا، يعني أخذوا من أبنائنا. 하지만 우리 인민은 이런 무서운 전쟁이란 말, 동난이란 말, 피난이란 말을 모르고 맑고 푸른 하늘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한나라를 이끄는 당에 있어서 가장 선차적인 문제는 자기 나라의 전쟁에 참화가 없고 인민들이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오래고 영토가 넓으며 또 많은 인구와 자원을 가진 나라라고 해서 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강인단대한 배짱을 지니고 천재적인 예지와 지략으로 나라를 이끄는 혁명의 수령만이 이루어갈 수 있는 민족의 숙망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국이 이 세상 그 누구도 범절 못할 전원 높은 군사강국으로 급부상한 지난 10여 년의 여정이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북방역 강화를 위해 우리의 총비서동지 걷고 헤치신 위험한 화선길들. 이 조국과 인민을 억척으로 지켜낼 우리식의 주체 무기 절대 병기들의 탄생을 위해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드시었던 부두도 잔교도 없는 그 가슴 치는 기슭은 과연 어디였던가. 생사가 순간에 판가름 날 수도 있는 아슬한 발사 현장들에서 몸서 결사전을 진두지휘하신 화염자욱한 제1선 참호들은 백이었던가 천이었던가.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존엄을 위해 반드시 자신께서 이 위험천만한 길을 앞장서 걸어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 이 결사의 의지를 안고 우리의 총비서동지 위험천만한 화선에 결연히 나서시었습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대 앞으로의 돌격구령을 자신에게 먼저 내리시며 시험 발사장에도 앞장서 나서시었습니다. 이 나날에 우리는 신문과 텔레비전 화면들을 통해서 환하게 웃으시는 총비서동지의 영상을 너무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인민이여 아시는가? 인민에게 보내시는 그 환한 웃음 뒤에 그 얼마나 진하고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는지. 어떤 희생도 각오하고 나서신 화선천만리였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의 총비서동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진 고생을 다 겪으시었습니다. 그 길에 남 모르는 피땀도 많이 묻으시었습니다. 인민이여 영원히 잊지 마시라. 역사의 큰 문자로 아로새기라. 세계 만방에 빛나는 이 공화국의 높은 존엄과 권위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천만 고생으로 이루어진 고귀한 결정체이거니 이 국가의 절대 병기들은 단순히 국방과학의 산물이기 전에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주시려 결사의 의지로 헤쳐가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눈물겨운 애국헌신의 장정 위에 솟아난 귀중한 선화라는 것을 오늘 우리 당은 무엇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가? 우리의 붉은 당기가 세차게 휘날리는 곳은 과연 어디인가? 지난 10여 년간 우리 당이 최중대 사항으로 추진해온 거창하고 통이 큰 건설들은 모두가 인민의 복리를 위함이었습니다. 그 건설의 착공식과 준공식장들마다에서 하나같이 휘날린 것은 우리의 붉은 당기였고 울려 퍼진 것은 당의 수건 사업이라는 숭고한 부름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인민의 복리를 위해 이어가신 위민 헌신의 여정은 조국당 그 어디나 다 새겨져 있습니다. 조국의 북단 삼지연시로부터 조국의 남단 금천군 강북리, 산악협곡의 검덕지구와 동서해의 섬마을들, 그 나날에 인민을 찾아 걸으신 멀고 험한 길을 이어놓으면 나라길이 됩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태풍 오고 물이 불어오는데 제 원수님께서 이까지 자신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셨구나 하는 생각에 다 올이 나갔댔습니다. 완전히. 네, 비행장에 도착하니까 원수님께서는 비에 다 젖은 우리들을 빨리 열라고 선으로 선저어 주시고 빨리 지나가라고 인사도 해주고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 원수님한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원수님이 도대 3m 가까이서 뻗어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감격이 껴서 쪽을 위해서 한 일도 없는 우리들에게 정말 원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까? 인민을 위한 그 헌신의 길에 솟아난 인민의 보금자리들을 처음으로 표시하면 내 조국의 지도가 됩니다.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보통문 주변 강안지구에 호환 다락식 주택구를 새로 일떠 세울 구상을 밝히시었습니다. 그날 이 지구를 특색 있게 변모시킬 구상에 대하여 말씀하시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용하시던 저택이 있다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누구나 그 저택을 돌아보면 이 집이 정말 한나라 주석의 저택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수수한 데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런 수수한 저택에서 오랫동안 건박하게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동행한 일꾼들에게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인적인 풍모를 따라 배워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던 이 주택구역에 인민들이 쓰고 살 살림집을 건설하라고 한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우리 당의 정책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령님의 평범한 저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인민들의 호화주택을 일떠 세워야 한다. 그 어떤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부대 위의 노래나 종이 위의 글도 아니었습니다.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듯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영원한 혁명 신조 정치 이념의 실체였습니다. 정말 여러 세대를 다 살아봤는데 우리 인민이 세상이고 노동계급이 세상이고 공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인민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럴 때마다 정말 내 나라 내 민족이 된 것이 정말 얼마나 궁지 원수님 품에 안겨서 사는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한가 하는 거를 정말 피부로 느낍니다. 야, 정말 경치가 좋습니다. 수령님께서 계시던 이 저택자리에 노동계급이 와서 이렇게 산다고 한데긴 정말 수령님 생각이 너무나도 나서 못 견디겠습니다. 한생도록 잊지 못할 영광의 그날, 우리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몸소 우리 집에도 찾아오시오 새집들이 한 우리 가족들을 따뜻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우리 수령님께서 계시던 저택지구에 이처럼 희한한 살림집을 마련해 주시고 행복에 넘쳐 새집들이 하는 경루동 주민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담아서 삼가 고마움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시다가 결국 이 지구에 우리 수령님께서 계시던 저택이 철거한 것밖에 없지. 우리 수령님께서도 이 저택지구, 자신께서 계시던 이 저택지구에 행복 넘친 보금자리를 편 이 애국자들, 공로자들이 새 살림 보금자리를 펴게 된 것을 아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우리 수령님께서 한색토록 정말 사랑하신 우리 인민을 한 품에 안으시는 것만 같은 그런 심정이어서 더 기뻐하실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의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왕궁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역사에 무수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2022년에 우리나라에서 수령의 저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인민의 호화주택을 지었다는 전무후무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당과 국가정책의 제1순위는 후대들을 위한 시책입니다. 힘겨울수록 후대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 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자. 바로 이것이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내세우신 혁명의 전진 방식, 발전 방식입니다. 이 여러 같은 사랑과 정의에 떠받들려 국가적 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으로 수립됐습니다. 학생들의 교복을 비롯한 필수 용품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이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으로 제정됐습니다. 행복의 웃음 넘치는 문명의 새거리들, 그림같이 아름다운 새시대 농촌의 선경마을들에는 우리의 붉은 당기에 어린 숭고한 이념이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공산주의로 가자.
여기는 삼지연시 포태동입니다. 지난 2021년에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말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산주의로 가자는 구호를 세운 잊지 못할 고장입니다. 2021년 11월 어느 날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삼전시의 파티동을 찾으셨습니다. 그때 부감토에 오르신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삼전시 파티동에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이 무엇있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농업 근로자들에게 현대적인 살림집을 마련해 주는 것은 사진을 찍어서 달력해내고 선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 당은 농업 근로자들의 생활 환경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 주는 것을 농업 생산을 누리기 위한 중요한 고리로 보고 있다. 생활 환경이 개선되면 농업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에서 변화가 오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농업 생산에서 그 성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모든 시군들의 농촌 살림집을 삼전시 파태동의 살림집 수준으로 꾸리면 농업 근로자들이 먼저 공산주의 사회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전국의 모든 농촌 마을들이 사회주의 문화 농촌으로 전면되게 될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 나가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파태동 주변의 산등성에 공산주의로 가자는 시대를 격동시키고 격양시키는 구호를 제시할 때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백두산 아래에서 우리의 총비서동지 다시금 그려보신 공산주의 리상향. 이것은 그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미래를 당겨올 우리식 농촌 발전의 위대한 실천의 무기인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의 채택이라는 격동적인 현실을 안아왔습니다. 이 위대한 실천 강령과 더불어 선경같이 아름다운 농촌 살림집들이 전국의 곳곳에서 동시에 일떠서고 어느 지역에 가나 새 집들이 경사가 사계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내려오던 농촌의 모습을 완전히 변모시키는 위대한 변혁과 더불어 연이어 채택된 지방발전 20승 10정책. 이 지방진흥의 역사적 위협을 하루빨리 당겨보시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전략들과 취해진 중대 조치들. 결코 안온한 서재에서 마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난을 겪는 인민들을 찾아 위험한 고무단정과 침수노루의 열차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인민들을 찾아 야전 천막에서 내리신 중대 결단들이었습니다. 이 역사의 장소들에서는 언제나 우리 당의 붉은 기가 펄펄 휘날렸습니다. 이 붉은 기가 휘날리는 곳에서는 수십 년을 내려오면서도 세계적 낙후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지방공업 공장들이 불과 몇 달 동안에 지방중흥의 새 시대를 예고하는 눈부신 실체들로 일떠서고 있습니다. 자연의 엄혹한 재난도 지방개화의 분수령으로 바뀌어 사회주의 선경마을들이 불과 몇 달 동안에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매일과 같이 이 놀라운 현실을 마주하며 우리 인민들이 한결같이 새겨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우리 당의 붉은 기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여러 같은 사랑의 힘으로 더 거세차게 휘날린다는 것을. 선물이 저희 집을 쓸어 가실 때 전 정말 캄캄해졌습니다. 이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절망성에 빠져 허둥지둥하며 막 주저앉았댔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수님께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이렇게 세상에 구한 것 없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궁전 같은 집을 안겨줬으리. 예로부터 수세미라고 하면 가장 불행하고 살 길이 막막한 이런 대명사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원수님 풍속에서는 중요한 원수님은 동양 우리들이 아버지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우리 삶 지켜줄 품이요. 은혜로운 그 품이 있기에 항상 마음은 든든해라. 열백 번 다시 태어난 내가 오직 그 품에 안기어 살고 싶어. 어머니 당의 그 품 내 운명의 품이여라. 열백 번 다시 지난 2024년 10월 10일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노동신문에 발표하신 담화. 일꾼들은 창당의 이념과 정신을 체질화한 공산주의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이 담화는 우리 당의 붉은기에 새겨진 창당 이념, 창당 정신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가슴 깊이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향도하는 혁명의 붉은기. 이는 끝없이 승승장구할 우리 혁명의 영원한 기치입니다. 기치에는 사상이 깃듭니다. 혁명의 붉은기에 새겨진 것은 인민대중 제일주의. 기치는 나아갈 길을 밝힙니다.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가야 할 길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의 길. 소령은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고 인민은 하늘 땅 끝까지 소령을 따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새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용도 따라 붉은 길을 높이 들고 전진해가는 조선혁명의 길. 우리 길에서 맞이하리라 인민의 새 세상을. 무궁토록 번영하라 혁명의 붉은 길을 높이 들고 전진하는 인민의 당. 위대한 조선노동당이여.